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에 있던 상인들 있었잖아요. 안 만나고 피해를, 그냥. 예, 막 그분들이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태도, 그럼 결국은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냥 그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 없다, 봉합하려는 그거 쇼하려고 결국 저분들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을. 그러니까 봉합하려고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 그렇게 빨리 나타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화재에 네. 물론 매우 심각한 사고지만 그런데 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봉합하기 위한 이제 그 환경 여건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저기에 일부러 둘이 같이 만난 것이다 나와서 네. 그러면서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막상 생각이 다 저기가 있었다 보니까 둘이 수습하는 그 시나리오에 가 있다 보니까 이 화재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에 관심이 있었으면 예. 화재에 대한 그 브리핑을 받았을 거고 그렇죠. 가기 전에 그래야죠. 그러면서 이 시장 상인들하고 시장 상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걸 그렇죠. 둘러보는 그 과정과 절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안중에 없었구나. 딴 생각이 딴 데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상인도 굉장히 화가 나겠죠. 예, 화가 나죠, 뭐야 당연히. 이거 우리 들러리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우리를 수밖에 이용한 없어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태도고 저는 계속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 그렇다 치고 여당의 네. 대표니까 예. 여당의 대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대통령은 일국의 그러니까 그냥 여당의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뭐 정치 일정이 워낙 막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이 되니까 자꾸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와서 그렇지만 실제 지금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기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북한 문제도 지금 우리가 평화적 관리를 잘 못하기도 했고 예. 또 북한도 이제 이번에 전략을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대남 관계 전략. 예. 이걸 바꾸고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내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지금 뭐 해야 되냐? 대통령은요.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 같은 거를 밤낮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되죠. 날밤을 새서 경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랑 이런 데하고 비상경제 회의를 거의 매일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계속 브리핑 받고 그냥 국민들하고 계속 그 과정에서 간 다음에 나 뭐 어떤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안심도 시키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요건 어떻게 하겠다. PF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매일같이 지금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이게 안정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국민이 지지할 거라고 봐요. 응? 근데 이분은 그런 게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 걱정도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전략이 어떻게 바뀐 건지 대통령 입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뭐 네. 그냥 무작정 적대감만 표출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런 국제 상황에서 왜 북한이 저렇게 전략을 바꾸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쯤 되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해야 돼. 옛날에 심지어 군사정권 때도요. 예. 대국민 연설을 했어요. 라디오로. 이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렇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걸 대통령들이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분은 그게 파악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전략에 대한 파악과 이런 것들을 해서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게 없어요. 기자들하고 그 Q&A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예. 이런 거를 지금 거의 상시적으로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의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열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면서
그것을 거의 밤새 그러고 있을 것 같아. 거의 출퇴근도 안 하고 거기 용산에 계속 있으면서 관사로 안 가고 그죠? 네. 그러면서 뭐 사실 여당에 이런 문제 나오면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나는 저 국정에 전념하겠다. 지금 국가 비상 상황이니까. 이래야 국민들이 좀 존경도 하고 뭔가 하나보다 이러고 여당도 밀어주고 싶지. 그렇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어? 아니 그 여사 그 핸드백 그게 뭐라고 그죠? 그거 수사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거는 여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여당이나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다. 나는 그 국회를 존중하겠다. 국회에서 뭔가 결정이 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정상적이면. 근데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있지? 응? 근데 그 그러니까. 배경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사실은 이제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사안에. 그러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계속 압박을 가하거나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을 그랬겠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겠죠. 우리가.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왜 명품백이 이슈가 됐냐? 예. 이슈가 됐기 때문에 된 것도 있지만 실제 이제 이슈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뭐 특검 문제. 특검도 과거에는 국민들이 어쨌든 뭐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의혹인가 보다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공범들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서 네.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 전체가 심증을 가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검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그럼 왜 그런 명품백 가지고 막 이렇게 됐냐?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사과라는 거 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난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이게 이제 일단의 무리들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둘러싼 예. 그 그룹이 있잖아요. 네, 김경률 그렇죠. 회계사를 비롯해서 한동훈 뭐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예, 그죠?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예. 여기서 실패를 하고 대중적 지지를 못 받고 이렇게 윤석열 또는 김건희 이제 쫄병처럼 보이게 되면 대선으로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고 나갈 배짱은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한 게 자 그러면 명품백 사과 정도로 우리 이걸 밀어붙여서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화하는 전략을 쓰자. 그리고 그거를 밀어붙이면 뭔가 대안 타협안 같은 게 나올 것이다. 이것마저 그냥 가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사람들 그러니까 네. 김경률 뭐 이수정 등등 그다음에 당에서도 약간 비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공감대를 가지고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과소평가한 거죠. 그분들이 예. 안 당해봤자. 안 당해봐서. 근데 그러면 이번 사실은 이제 봉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봉합이라고 보지 않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이번 이 충돌을 통해서 누가 더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이익 얻은 사람이 없어요? 없죠. 둘 다 손해다. 아니 네. 손해죠. 네, 둘 다. 그러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됐고 이겨도 네. 이긴 게 아닌 거죠. 이것은 네. 자기의 리더십에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뭐 좀 동정도 있을 것이고 네. 약간 핍박받는 위치에 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응원하는 이런 분위기가 살짝 형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그냥 여기서 쫙 밀고 가면 계속 핍박을 받고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대통령 그때 검찰총장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그렇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검법 재의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2월 달에. 그렇죠. 네, 그때 아무리 이 사람이 뭔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뭐 하고 해서 시끌벅적해도 끝끝내 가가지고 이 제의 요구를 하는 상황에 제의 의결을 하는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한 자기 입장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국민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질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아, 그럴 줄 알았어. 뭐 좀 바뀌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아무리 뭔가 중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끝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예. 이거에 의해서 그럼 이 사람이 계속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 이 사람의 정치적 어떤 그게 결정이 되겠죠. 음. 저는 그렇다고 이분이 그러면 특검법을 받을 거냐?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분당 각오하고 난리 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음. 득보다 실이 많은 어리석은 짓들을 짓을 했다. 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다고 처음부터 깨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자기 딴에는 뭔가 꿈틀하는 걸 보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생각 전략적이라면 특검법 재의결까지 쫙 보고 예. 거기까지 뭐가 있어야 행동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 너무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윤 대통령을 과소평가한 거 그 그룹들이. 그래서 그냥 참 난맥상을 그냥 보여주고 말았던 거죠. 그럼 다시는 이런 형태의 소위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 단어를 지금 제가 공격 또는 뭐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대결 구도를 만드는 이런 상황은 안 오겠네요. 거의 대부분.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보고요. 뭐 한 10% 정도 10% 정도. 재의결할 때 갑자기 그때 한번 불쑥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다른 모드로. 모습으로. 근데 일단 저렇게 절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수습한 거고. 수습한 거고. 윤 대통령은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서 꽁하고 있겠죠. 일단 자기가 대안도 없고 너무나 예. 많은 그게 상황이 이제 황당해질 거기 때문에 예. 바보가 아니니까 옆에서도 얘기할 거.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가긴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습하면서 네. 계속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더 이상 윤 대통령한테 그 믿을 만한 그 부하 직원이 아닌 아니다. 거죠. 항상 의심을 딱 하고 아마 한동훈은 안 밀 거예요. 앞으로. 견제도 계속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겠죠. 일단 선거 때까지는 적당히 가지만 선거 이후에 팽할 거고 팽했는데 안 물러나면 찍어내기 하겠죠. 찍어내기하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대선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불가능하죠. 그러려면 두 중에 하나거든요. 여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확실히 받아서 네. 윤 대통령의 이제 그 분신으로서 대통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때 이낙연 총리 같은 거 네. 이런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정권이 교체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죠? 책임을 같이 지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정권이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는 한 20%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예. 근데 이렇게 가던가 네. 아니면 완전히 독자해서 문 대통령 때 윤석열 총장처럼 완전히 맞서가지고 반대편에 대결 구도로. 서든가. 그러니까 뭐 분당까지 하면서 야당 만들고 자기가 막 이끌고 가면서 그죠? 그래서 보수 야당 만들어가지고 막 끌고 가던가. 이제 그렇게 되면 대선 후보로서 오히려 그게 더 잠재력이 있죠. 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보수의 어떤 골수들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